안녕하세요. 고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정말 아침에는 좀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와야 될 정도로. 저는 오늘 이제 수요일이라 서울 센터로 가고 있고요. 학생 한 명은 또 열심히 혼자 전철을 타고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올 예정입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런 600m 앞에 지능이 톨게이트가 낮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수감각, 수개념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이제 300m 앞에 VTN 365라고 톨게이트가 하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한 장 한 장 이렇게 도구지를 만들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1km 만들어보고. 앞에 시속 100km 그래서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은 한 세 가지의 버전을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연산 교재들의 트렌드도 좀 보면서 또 그런 연산 문제집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이 아이가 인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고 좀 만들고 있어요. 정말 이거 하나면 전국의 모든 수를 모르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에게 가장 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항상 이제 제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연산이니까 덧셈만 익혀라 이게 아니라, 그 덧셈이라는 그런 연산 방법을 배움으로써 이 아이가 실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좀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확장성으로 봤을 때, 즉 이 VTN 365라는 거를 아이가 마스터했을 때 아마 상당히 사고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사고의 유연성도 좋아질 거고요. 이런 어떤 단순히 포커스는 어떤 수의 개념이나 연산을 이해하는 거에서 서서히 이제 상당히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제가 FI를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수없이 교육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뛰어난 교수들, 트레이너들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을 제가 많이 접했고, 그런 것들을 또 한국에 와서 혼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봤었기 때문에 가장 한국 아이들이 무엇이 취약하고 또 어떤 것들이 학교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치료센터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만들다가 너무나 그냥 제 스스로가, 야 이건 정말 기발하다, 이건 정말 이렇게만 해준다면 야 이 아이들 정말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혼자 이렇게 감탄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교재와 교구마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상당히 체계적이지 않다,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엄마들, 어린 엄마들, 7세 이하 엄마들 많이들 뭐 몬테소리니 뭐 몬테소리 뭐 하면 막 몇백만 원 치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그게 되게 교구가 화려하고 되게 멋있고 좋지만 저는 항상 안타까워하는 게 개발자가 의도한 만큼 그 밑에서 배우신 분들이 다 못한다라는 거고요. 확실히 저는
이 몬테소리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매뉴얼에 그냥 포커스를 두고 그대로 따라하고 답습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느낌이 있고, 또 유럽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몬테소리 그분의 철학과 비전에 상당히 잘 맞춰서 삶에 잘 녹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한국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사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TV나 메가스터디나 이렇게 EBS나 이런 데서 강의하시는 그런 일타 강사들하고 수준이 다른 거는 결국은 안목의 차이인 거죠. 사고 수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몬테소리 말고도 갑에 정말 당근에서 보면 정말 돈백만원 하는 그런 갑의 교구가 너무나 진짜 3, 4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걸 뭐 어느 집은 본전을 뽑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본전을 뽑았을까? 저는 그냥 돌고 돌다 어디서 얻고 뭐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커버리고 흥미가 없어서 팔아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중고로 많이 사와서 해보는 거예요. 왜냐, 한 세트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막 거의 막 3세트 4세트씩 가지고 막 일을 벌려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이런 사이즈의 안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근데 대부분 다들 그냥 한 세트만 가지고 그냥 그 매뉴얼에 있는 것만 해보고 아이가 조금 아냐 모르냐 이제 이렇게 확인해 가기 때문에 결국 사고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느 한 점에서는 좀 많이 좀 벗어나서 확장이 돼 봐야지 이 아이가 다른 영역에서도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확장해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VTN 365만큼은 정말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정말 유치원에서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라는 것도 수학이라는 것도 이렇게 AI 시대가 이렇게 왔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 그때만 되면 뭘 배우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하나라는 이제 고민을 학교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아마 점점점 학교가 아닌 그런 다른 교육적 대안을 찾는 그런 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안학교가 있지만 저는 대안학교는 진짜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깊게 찾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능이 낮거나 학습이 어려운 친구들은 저는 쉽게 대안학교로 가는 걸 선택하는 걸 권하진 않아요. 많은 곳에서 뭐 경계선 아이들을 위한 뭐 대안학교니 뭐니 뭐 학습 뭐 느린 학습자를 위한 뭐 그런 뭐 있지만 정말 그곳에서 엄마들에게 얘기해주는 설명회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화려한 것과 다르게 현실은 결국은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초등학교에 대안학교 가가지고 졸업장도 없는 아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 이런 아이 사회 나가봤자 초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나라 사회에 살 수 있겠느냐. 돈 많은 자식이면 집이면 뭐 그런 거 없어도 돈 있으면 살겠다 하지만 뭐 대안학교를 보내는 집이 아주 월등히 잘 사는 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초등검정고시, 중등검정고시, 고등검정고시라는 거를 시켜야 돼요. 그럼 원래 그럼 대안학교가 그런 검정고시 학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나는 기존 학교가 싫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학교가 좋겠어. 근데 머리는 좀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어쨌든 뭐 굳이 뭐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안 시켜도 할 거라는 겁니다. 뭐 대안학교도 나름대로 이제 뭐 교육 인가를 받기 위해서 교과 과정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니 학교의 교과 과정을 따라가서 인가를 받아서 뭐 초등 졸업장을 받고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맞출 거면 굳이 왜 이렇게 비싼 돈 내면서 다녀야 하냐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이제 홈스쿨링이 상당히 더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학식 경제적으로도 아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대구나 제주 몇 군데에서 아이비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국제 교육 인증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은 홈스쿨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될 텐데, 그런 홈스쿨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고력이죠. 사고력. 이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생각하는 재미를 느끼고 이제 사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큰 걸림돌도 수학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들이 영어 수학 많이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외국 다녀보고 해보면 외국어는요 가서 많이 지내보고 접해보면 한국에서 죽어라 있는 것보다는 금방 익혀요. 외국어는 좋아하는 나라가 있으면 더 빨리 이렇게 배우는 거랑 같아요. 근데 수학은 정말 사고가 아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사고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메가스터디의 일타 강사인 이제 현우진 수학 강사의 그런 어떤 그런 팩폭을 많이 올리잖아요. 저는 정말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저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수학이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말 교재가 끝났다고 해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지금 거의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연산 빼고는 거의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근데 치료센터에서는 뭐 인지학습 치료를 해준대.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저는 수학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분 적분에서 이미 속나버린 수많은 여자 치료사들이 대학에서도 제대로 통계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연산을 가르쳐 줄게, 이거 더하고 빼고 나누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를 자신이 수학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장애아동이니까 그 아이들이 쳐다보고 그냥 선생님 이런 거 알려주시네 하지만, 정말로 일반 아이들 같았으면 공부방이었으면 콧방귀 끼고 엄마 여기 별로 재미없다 실력 없다 하고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창피한 짓거리를 인지학습 치료사들이 하고 있어요. 이름만 거창한 거예요. 인지학습 치료라는. 저는 정말 뭘 배웠을까? 대학 나오고 석사라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따가지고 와서 나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는 그냥 잡상인이에요. 잡상인. 정말 장애아동 엄마들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게, 만약에 내 아이가 장애아동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동네에서 최고로 잘 가르치는 학원에 보내려고 할 거고, 동네에서 최고의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가해방에 보낼 거예요. 왜냐? 그 아이들과 경쟁을 시키고 싶으니까. 근데 내 아이가 장애아동이니까 그냥 치료센터에서 이런 거라도 배웠으면
저는 그런 생각은 정말 엄마들이 잘못하는 거고요. 엄마들이 그렇게 내 아이는 못할 거니까 단정지어서 치료센터에 가다 보면 저는 그게 바로 엄마들이 호구가 되는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애아동일수록 더 처음에 누구에게 가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당계 당뇨님은 풍어를 읊는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장애아동들 아주 어렸을 때 치료센터 다니면 벌써 언어치료만 2, 3년 받는데 서당계가 풍어를 읊는데 우리 불쌍한 장애아동들 치료 2, 3년 받으면 2, 3살부터 받으면 단어 카드만 죽어라고 외우잖아요. 너무 비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이들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아유 단어 카드라도 어디에요 할 수 있지만 저는 굳이 그랬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거는 언어치료사들이 대부분 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2살, 3살, 4살, 5살 이때에 뭘 해줘야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 발달 그런 지식으로 그냥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하는 거예요. 아이의 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선 언어치료 센터장들 중에 나름 뭐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하는 엄마들 여자 센터장들 거의 뭐 장애아동 뭐 말 못하는 애들 입 트이게 했다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지금 봐보세요. 실력 많이 줄었을 겁니다. 왜냐 그 아이들이 정말 2, 3년 다니면서 말도 못하는 애가 막 이럴 때는 엄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막 입소문을 낼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엄마들의 모든 관심은 내 발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렇게 엄마들이 되게 모르니까 언어 발달 이렇게 되면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정말 그렇게 엄마들을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져.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 시기에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점점 더 인지 발달이 눈에 띄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언어 치료로는 이런 인지 발달이 느린 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슬픈 현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언어 치료사들, 센터장들 유튜브나 블로그에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말을 못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상당히 FI를 기반으로 한 인지치료가 거의 모든 치료센터의 메인이 되고 아마 핵심이 될 거다. 그러니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거리 많이 하냐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탐나는 대로 서울 가면서 열심히 찍고 올리고 있지만 안 바뀔 겁니다. 어머님 40대 이상 여자 치료센터장들 안 바뀔 거예요. 뭐 이걸 보고 있는 센터장들 기분 나빠도 안 바뀔 겁니다. 정말 바뀌려면 정말 센터를 문을 닫고 새로 열던가 정말 다시 저한테 와서 맨바닥부터 다시 배우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편하게 운영하고 잘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여기저기 생기는 바우처 사업 쫓아다니면서 엄마들 끌어모으면서 그냥 살아갈 겁니다. 엄마들은 여러가지 여건상 가까우니까 뭐 많은 이유로 그 센터를 가겠지만 거기는 이미 수준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다니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꿈 같은 얘기일 거예요. 현실이 안 될 겁니다. 정말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제 카페에 들어와 있으면서
왜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어머님이 다니시는 센터의 수준은 바닥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600m 10년 앞에 전부터 터널이 했던 있습니다. 얘기는, 제가 유럽을 다니고 인도를 다니고 이러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제가 정말 교육으로는 정말 이게 맞구나 하는 걸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받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정말 몇 년씩 제 글을 읽고 하다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를 찾아오면 정말 느끼죠. 2년 전에도 왔으면 내 아이는 정말 좋아졌겠구나.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걸 어느 누구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을 뿐더러 제가 그래서 코칭 기간을 5년을 잡는 것도 그만큼 치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그런 사고의 프로세스가 단순히 몇 개 알려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00m 앞에 정말 터널이 힘든 있습니다. 과정이에요. 저는 오히려 어린 장애아동들이 오는 게 훨씬 더 제가 변화시키는 게 빠른 거지, 성인은 가르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잘 가다가도 멈춰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근데 아이들은 방향을 보여주면 움직이거든요. 저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뭐 엄마들이나 그냥 어중간한 치료사들 되게 많이 고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고민하는 시간이면 정말 최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선택을 하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라고 하는 부분은 엄마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가서 줄줄줄 읽어대는 그런 장애아동 부모 카페에서 얻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최고는 없어요, 어머님. 근데 거기에는 엄마들로 가장한 수많은 치료사들이, 센터장들이 영업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엄마들은 또 자기가 봤으니 자기가 효과 봤다고 다른 엄마들이 끌어들이는 돼지 엄마들처럼 행동할 거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맞느냐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판단을 내려보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과연 쉬울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의사들은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정말 이리저리 그냥 뛰쳐나가는 자폐아동이랑 같이 있어 본 적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 그냥 엄마들이 하는 얘기나 엄마들이 보여주는 동영상 보고 하는 거겠죠. 하루 24시간을 같이 보내본 적이 있을까요? 그랬다면 정말 심한 자폐아동들 엄마들이 괴로워하는 게 뭔지 이해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미친듯이 거기 가서 몇 년씩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동안에는 정말 동네 아주 개쓰레기 같은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럼 당연히 의사들은 당신 지금 뭐 했어? 뭐 받은 거야? 어떻게 했길래 얘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포기하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엄마들 가슴 아파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들이 엄마들이 그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노력한 거 알까요? 없을 겁니다. 몰라요. 그냥 결과만 가지고 내 앞에 딱 진료실 들어왔는데 얘 왜 이래? 그냥 그러고 약 먹을까요? 약 먹일 생각 있으면 처방해 주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10분 안에 끝내고 가겠죠. 나가라고 하겠죠. 지금 한국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옷에 묻은 똥을 치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면 AI 로봇이 300m 똥 치워주는 앞에 로봇이 사고 나오면 다발 아마 구간입니다. 살지도 몰라요. 그만큼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해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니까. 근데 저는 교육이란 사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또 치료라는 분야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해가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저는 뛰어드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정말로 좀 치료사들이 빨리 깨었으면 좋겠어요. 프로라는 마인드가 너무 없고 가르쳐보면 너무 모르고 사람 세월에 비해서 근데 다들 나가면 엄마들에게는 큰소리 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엄마들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엄마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직장에서 뭐 한다 해도 치료 쪽만 들어오면 엄마들이 되게 바보가 되고 호구가 되는 건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쪽으로 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와 좀 결이 다른 센터장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봤을 때 딱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모르네. 그건 마치 동네 시장 갔는데 생선가게 주인이 생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물 좋아요 막 그러는데 정말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고 막 뭔가 막 그래 냄새가 고약해. 근데도 좋다 하는데 엄마들이 모를까요? 금방 알잖아요. 이 생선 오래됐나봐 하고 안 사잖아요. 근데 왜 치료센터에 가서는 물어보고 싶은 거 못 물어보고 알아야 될 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엄마들이 너무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드니까 낚시에 걸린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올리는 유튜브를 좀 꾸준히 보시면서 그리고 센터장을 보시면 이 센터장이 레벨이 어느 정도 될지 감이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거기는 그냥 패스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VTM 365를 얘기하다가 또 이래저래 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인생사 하는 얘기가 다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이제 예전과 다르게 약간 한국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저도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일반 배드민턴 코치인데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제 고음을 잘 하는데 어디 그냥 그런 노래를 주제로 하는 그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노래를 7단 고음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 친구가 저는 인상적이라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좀 계속 들어보려고 저 아침에 틀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일정한 이상의 그런 높은 곳을 한번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이 노래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계속 들어보면서 속으로 따라해보기도 하고 어느 타이밍에서 올라갈까, 왜 저 타이밍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목은 괜찮을까, 울림통을 쓰는 걸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자신의 몸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듣다가 그냥 생각나는 거를 이래저래 얘기했어요. 제가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상당히 인상적이실 겁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 저는 장애아동들에게도 분명히 평균적이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능력들은 갖추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발현이 돼야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